제 스타일은 좀 장기로 묻어두고 가는 그런 투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좋아해요. 저는 약간 좀 프로그램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통해서 그렇게 정해진 로직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들의 이제 주식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운동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이 운동부에 들어가서, 선생님 저는 100m 달리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높이뛰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멀리뛰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운동을 배워가면서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그 100m 달리기 선수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자신의 능력이 있는지, 자기 신체 조건이 적합한지, 재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별개의 문제죠. 사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뭐 기초 체력도 길러야 되고, 그 기초 체력이 길러진 상태에서 뭐 나한테 적합한 부분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거고, 그거는 본인이 찾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옆에서 코치진들이 보고서 분석을 해서 너는 이게 좋은 것 같다, 저게 좋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정말 솔직히 이제 팩트로 말을 하자면 육상에 적합하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 어렸을 때 육상부였어 라는 친구들은 덜어 있어도 저 육상 선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 재능이 끝까지 갈고 닦아져서 노력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육상 선수를 하는 거고, 육상 선수를 하더라도 올라운드 플레이어 다 잘하는 선수가 있기도 하지만 거의 없죠. 뭐 대부분은 뭐 100m, 200m, 500m 자기 분야가 있고, 높이뛰기, 멀리뛰기 뭐 이런 거 떠나서 이제 뭐 투포환, 이런 거, 투포환도 육상인가요? 뭐 그런 일종의 다른 분야의 뭐 체육 특기로 발전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봤을 때 제 스타일은 100m 달리기 선수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100m 달리기만 주구장창 한다던가 그러면은 그 아이가 훌륭한 100m 달리기 선수가 될 거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친구는 아예 그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투포한 선수가 되는 게 오히려 대정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그런 비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육상을 배울 때도 기초부터 배워나가는 과정에 뭐 두루두루 할 수 있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가늠을 하게 되는 거죠. 달리기도 해보고, 높이뛰기도 해보고, 투포환도 던져보고, 뭐 멀리뛰기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쪽이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객관적 우위가 나왔을 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게 싫을 수도 있겠죠. 나는 진짜 달리기 하고 싶었는데 투포환 해야 되네? 그렇게 해서 싫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장미란 선수, 역도 선수잖아요. 근데 역도 선수 장미란 대단하죠.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때로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이제 뭐 역도를 위해서 체중을 찌워야 되고 막 그런 고충을 말하죠. 그런 거는 싫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쪽으로 엄청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재능을 꽃피웠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스타일이 있어. 내 스타일이 뭐야? 장기 투자야? 단타야? 뭐 기술적 분석이야? 재무제표 분석이야? 뉴스 분석이야? 뭐 정보 매매야? 뭐 스윙이야? 이런 것들은요, 이게 내가 주식이라는 거를 두루두루 이해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보고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키워져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가 나중에 이 분야에 내가 조금 결과치가 잘 나오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결과치가 잘 나오는구나, 이 분야는 내가 좀 더 쉽게 감내할 수 있구나, 이 분야는 조금 더 재밌게 하는데 결과도 잘 나오는구나, 이 분야는 내가 좀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맞는 것 같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제 스타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지, 이게 시작을 하는 단계부터 내 스타일은 이겁니다 라고 정해놓고 그거를 딱 해서 잘 될 가능성은 되게 드물어요, 정말. 육상으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솔직히 육상은 엄마 아빠가 키가 작다던가 엄마 아빠가 몸이 안 좋다던가 그러면은 애초에 엄마 아빠가 애를 육상 선수로 키울 생각을 안 하죠, 어린 아이를. 근데 이제 뭐 엄마 아빠가 그런 쪽에 욕심이 있다던가 나 좀 체육적 재능이 있다던가 그러면 아이를 육상 선수를 시키려고 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랑 다르게 주식은 이제 이게 우리는 유치원생인데 나한테 모든 의사결정권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주식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를 않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질 않고 성인이 돼서 돈이 필요한 시점에 가장이 되고 주부가 됐는데 남편이 월급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되게 쪼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주식을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의사결정이 나한테 있고 마음이 되게 급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본인 생각만으로 보자면은 내 스타일은 돈을 많이 버는 스타일입니다, 주식으로 많이 버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스타일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제가 요즘에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따로 하고 있죠. 거기서는 지금 제 보시는 채널하고 다르게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좀 더 깊이 있게 차트도 보고 재무도 보고 그러면서 실제로 매매도 해보고 매매하는 결과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깊이 있게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더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자주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정말 구분을 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구분을 좀 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주식으로 원하는 게 뭘까. 근데 그것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사실 뭐 내가 가치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맞나, 뭐 아니면 단타를 하는 게 맞나, 뭐 스윙을 하는 게 맞나, 이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맞나,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본인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경험을 좀 쌓아야 되고요. 경험을 조금 쌓을 때가 문제인데, 이제 그래, 경험을 해봤더니 내가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구나, 내가 단타를 원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단타를 해봐야죠. 당연히 해봐야 되고, 단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은 좀 그 저점 매수를 하면서 되게 부담 없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약간 수비적인 포지션으로 단타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때로는 되게 공격적으로 불터기도 하고 막 스캘핑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공격적인 단타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은 것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막 스캘핑, 빠르게 매매하고 막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돈이 잘 벌리는 거는 빠르게 매매하고 뭐 스캘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스윙을 하는데 돈이 잘 벌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스윙을 떠나서 진짜 장기적으로 계속 매집하는 그런 매매를 했는데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런 케이스죠. 반대로 내가 정말 나는 장기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장기 투자는 원해. 그렇게 해서 좀 여유 있는 투자를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요, 의외로 재능이 장기 투자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장기 투자라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단타보다 훨씬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방송 같은데, 미디어 같은데 나와서 이제 막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뭐 요즘 시장이 어떨 것 같으세요, 워렌 버핏님?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우리가 한치 앞을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뭐 무역 분쟁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0년 뒤는 알 수 있다. 가치 있는 회사는 가치 있는 그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갈 것이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지 않냐. 막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면 막 맞는 얘기 같아. 그러지만 사실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10년 뒤를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지금 10년 뒤에 가치 있는 기업이 지금 무엇인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더라도 내 현재 상황이 지금하고 10년 뒤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10년 동안 버티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10년 동안 버틴다? 이런 말도 좀 웃기지만 10년 동안 내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고 변치 않게 간다.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제가 지금 1개월 전, 2개월 전하고 제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매매의 방향성도 달라지고 그러는 게 사람인데, 그거를 10년 동안 유지하고 20년 동안 유지하고 30년 동안 유지하면서 게다가 결과까지 만들어낸다? 이거는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분이니까는 워렌 버핏인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게 너무 쉬운 것처럼, 그래 내 스타일은 장기 투자야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덜컥 막 사놓고서 장기간 기다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마이너스 70% 80%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사놓은 그 주식이. 근데 그거를 견딜 자신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들어간 분이, 별 생각이 없이 그냥 희망적 낙관론만 가지고 10년을 바라보고 들어간 분이 내 주식이 70, 80% 갔는데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정말 그걸 견뎌냈을 때 그게 10배도 가고 20배도 갈 수 있고 100배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 그거를 그렇게 투자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견디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성공했다는 사람을 정말 우리가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타해서 성공한 사람을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근본적으로는, 야, 주식하면 안 되지,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주식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먼저 생각해보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m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계속 달리기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으면은 일단 기초 체력을 쌓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좀 해봐야 됩니다.
달리기도 해보고 200m도 해보고 300m도 해보고 뭐 높이도 뛰어보고 뭐 그런 것들을 해보다가 맞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방향을 좀 틀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방향, 그것보다 더 떠나서 나한테 맞는 거.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다가 아 나는 운동에 재능이 없구나 싶으면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성공해야죠. 아 공부에도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장사해야죠. 장사에도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뭐 그림 그리든가 뭐 웹툰 작가 하든가 뭔가를 찾아야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뭐 갈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주식을 하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거에 너무 꽂혀 있고 그 원하는 것을 해보고서 안 되면은 에라이 주식, 이 망할 주식, 에이 나 안 해, 이렇게 나와버리는 게 정말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주식을 하고 싶은데, 내가 잘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그 주식이란 세계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할 때 깡통 몇 번 차봐야지 된다, 이런 거는요 솔직히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극히 드문 사람들이 깡통 찼다가 다시 재기해서 성공한 그런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주식 잘하는 사람 중에 모두가 깡통 차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건실하게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가지고 체계적으로 배워서 학습해서, 뭐 배운다라는 게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익혀서 그거를 자기 무기로 삼아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그 와중에 몇 번의 위기는 올 수도 있고 큰 기회도 올 수도 있다는 것 뿐이지, 막 깡통 차는 게 막 고수다 이런 거는 이 유튜브에서 너무 자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제대로 경험을 할 생각을 하고, 어떤 게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뭐 여러 가지 참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그런 관점으로 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팁이나 그런 매매를 보여드리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그쪽으로 오셔서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저희 투자 클럽 하고 있는 것도 한 번쯤 관심 가져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그리고 뭐 저희 것만 이렇게 언급하면은 이제 뭐 그 도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책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책으로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저랑 같이 하시는 어니스트님 같은 경우에는 책을 아예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편인데, 저는 그래도 뭐 여러분들 보고 싶은 책 찾아보라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하나 정도는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내가 지식을 배우고 이 사람의 경험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은요, 내가 경험한 그 토대 안에서 이 책에 나오는 것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서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 캐치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배우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안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행착오로 좀 많이 겪을 각오를 하시고 혼자 주식 매매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느끼는 거를 매매일지를 쓰면서 그렇게 자기의 느끼는 과정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책을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느꼈던 부분이 이 사람은 미리 느꼈네. 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책만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네 저렇게 하라네 따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의도한 방향대로 안 갑니다. 자기가 의도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되게 오해해서 해석하고, 당장 제 유튜브만 하더라도 자기 경험 위에서 해석이 가지각색이에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뭔가를 보는 것만으로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경험을 쌓아가면서,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경험을 쌓아가면서 여러 가지들을 접해 나가고 맞춰가고 아닌 거는 쳐내고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주식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해두셨으면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